자, 이 정도 분위기라면 어느 나라든 4월 1일 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자,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해서 뭐 다른 주요국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일단은 나라별로 양상이 조금씩 다른데요. 네. 멕시코처럼 그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굉장히 주고받을 것이 많은 나라 같은 경우, 멕시코는 일단 그 협상을 통해서 얻을 건 얻어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그거보다는 훨씬 강경한 태도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역시 맞받아서 싸우겠다라는 그 어떤 느낌은 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미국에 대해서 어떤 보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쉽게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네가 당할 게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중국도 역시 겉으로는 뭐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속으로는 일단 트럼프가 내놓는 패를 좀 봐야 대응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아직 명시적인 보복 조치를 나열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그 어떤 관망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국가 개조의 중요한 수단으로 관세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건데, 자,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불황을 유도해서라도 달러 가치를 끌어내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군요. 이게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게 뭐 대통령이 직접 끌어내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그런 방향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현재 이제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미국의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서 미국이 제조업 수출을 해서 무역 흑자를 누리는 나라가 되는 건데요. 네. 그렇게 되려면 달러 가치가 낮아져야 미국이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을 낮춰서 네. 돈을 더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출에는 그게 유리하겠죠. 예. 그런데 또 관세는 부과를 해야 되겠는데 예.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를 부과하는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서로 약간 상충되고 모순되는 관계가 발생을 해요.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네. 미국의 경기가 나빠지면 됩니다. 미국의 경기가 나빠지면 달러 가치가 좀 싸지고 그렇게 해서 수출해서 미국이 무역 흑자를 늘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이자율도 자연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기의 후퇴만 감수하면 네. 여러 가지 물고기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패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다만 그래서 불황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려고 한다기보다는 네.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촉발될 수 있는 불황을 트럼프가 감수하려 한다 이런 표현이 맞는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방금 이제 그래프가 나갔는데 네. 그 주요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네. 최근 한 3개월째 계속 빠지는 양상을 보였던 그래프입니다. 지금 다시 나오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경우는 원화가 달러 대비 워낙 싸서 다시 그렇죠. 말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실감을 못하지만 지금 전 세계 주요 통화 대비로 보는 달러 가치는 계속 저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정말. 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원화로 달러 살 생각만 하니까 달러가 아직도 굉장히 비싼 줄 알고 있었는데 예. 절대 가치는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점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가 악화되면 바로 민심이 이반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인데 트럼프가 이 관세 정책을 계속 오랫동안 가져가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내년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반기가 되기 전에는 트럼프가 지금 같은 정책의 어떤 성과를 미국 유권자들에게 내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렇게 관세로 인한 고통을 미국 소비자들한테 견뎌라라고 얘기를 계속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자, 또 한 가지가 궁금한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넘어서 이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한테 돈 덜 받아라 하는 협정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강요할 거라는 얘기가 지금 워싱턴 DC에서 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한테도 관련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도 외환 보유고의 상당 부분을 미국 국채의 형태로 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해당이 되는데 이른바 마러라고 협약이라는 것을 트럼프 정권 인사들이 추진할 거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미국에 그 돈을 빌려주고 채권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실질적으로 돈을 덜 받는 방향으로 채무 재조정을 하자라는 얘기를 미국 안에서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미국 채권을 더 사라. 그다음에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같은 액면가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채권의 가치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감수를 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미 사간 채권에 대해서는 거기에 원래 부여된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보다 낮은 이자율을 받아들여라. 오. 그다음에 원래 당신네가 사간 채권이 예를 들어 30년 만기짜리면 네. 그거 100년 만기로 바꿔달라. 그럼 약간
이 날강도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싫어? 그러면 우리가 징벌적인 관세를 너희한테 물릴 거고 그렇게 해서 너희를 미국 시장에서 플레이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협약을 주요 경제 국가들한테 좋은 말로 제안,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강요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이제 말어라고 협약 아이디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 협약을 중국이랑 일본, 뭐 EU 같은 그 나라들도 다 강대국들인데 네. 받아들일까요? 쉽지는 않겠죠. 네. 그런데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1985년에 네.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죠. 일본과 맺은 합의죠. 사실은 일본이 그때 미국을 굉장히 바짝 쫓아오다가 미국이 플라자 합의라는 것을 강요를 하면서 일거의 일본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2배가 오릅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그 일본 수출 산업에 기가 꺾이고 사실은 한국이 수출 국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그때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방심을 못하고 또 하나는 트럼프 경제자문위원회의 의장인 스티브 마이런이라는 학자가 실제로 이런 방안들을 둘러싼 리포트를 쓴 게 있는데 리포트가 나왔던 것은 작년 가을이지만 지금 실제로 이 리포트가 워싱턴 DC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루머는 아니고 저 사람들이 뭔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는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외환보유고의 상당 부분을 미국 국채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국부가 확 줄어들겠는데요. 현실화가 되면 안 되겠죠. 사실은 이제 안 됩니다. 안 되고 저 정책 아이디어를 만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걸 현실화하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거라는 얘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포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요리조리 잘 절묘한 경로를 따라서 가면 여러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모색을 하고는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기 전에 저지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는 지금 이런 것 같은 그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뜯어고치고 미국을 체질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30년 전부터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같은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양상 때문에 우리는 계속 트럼프를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온 건데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미국이라면 이 달러가 그럼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추진을 하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자기네의 국부를 네. 달러라는 형태로 갖고 있기가 싫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유지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고 그 시스템에서 나가려고 하면 그 역시 관세라든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우격다짐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